여러분, 생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레몬 생강차를 즐겨 드셔보세요 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생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에 좋은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염증이나 면역 관리에 관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생강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전으로든 염증 반응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염증, 항산화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물질들을 들어보시잖아요. 그 중에 투탑이 있어요. 하나가 생강이고요. 다른 하나가 강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황보다는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생강이라서 생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제가 요즘에 먹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 염증이나 항산화 그리고 면역을 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 생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증 조절을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NF-kappaB, COX, LOX, ROS 같은 다양한 경로들이 있어요. 이 경로들이 적절히 켜졌다 꺼졌다가 되어야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전이 어떨 때는 억제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것들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절염이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같은 관절 질환들은 관절 내에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NF-kappaB 신호는 관절염의 염증과 연골 파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조직에 이 NF-kappaB가 과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이 생강이요, 이 NF-kappaB를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염증 질환의 가장 대표 바로 당뇨병이죠. 당뇨병, 특히 그 제2형 당뇨,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당뇨가 바로 이 제2형 당뇨, 어른이 돼서 생기는 병이죠.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강도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 특히 이제 미세혈관 질환, 눈이나 콩팥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큰 혈관 질환들, 즉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경색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당뇨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뇨도요, 이 NF-kappaB라는 이 염증 신호 때문에 이 신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또 췌장 세포 기능도 줄어들면서 당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은 당뇨의 토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깊숙이 당뇨도 염증 반응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생강은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나 메타 분석을 보면 생강을 보충하는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의미 있게 떨어지고요.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 당뇨약 없이 생강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뇨약을 드시고 다른 생활 습관을 하시면서 식사에서 생강을 활용하시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염증 하면 또 이 고혈압이 빠질 수 없는데요. 고혈압과 같은 질병들은 동맥경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즉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매개인자, 결국 또 NF-kappaB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염증 매개인자인 NF-kappaB 경로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촉진하고요. 혈관 내피세포를 저하시킵니다.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도 오르고 혈관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한 메타 분석에서도요, 이 생강 섭취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생강의 효과를 생각하면 꾸준히 생강을 드시면 우리 몸의 파이프, 즉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이 혈관이 건강하게 되고, 혈관이 건강해야 모든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결국은 우리 전신의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그 다음 바로 우리나라에 많진 않지만요, 염증성 장질환, 즉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병들도 장내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한 만성 염증 질환이죠. 장벽에 침투한 미생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의 가장 핵심에 항상 NF-kappaB가 있는데요. 이 NF-kappaB를 비롯한 염증 경로가 폭주하면 장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설사도 하고 변에서 피가 나오고 이런 장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 점막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강은 사실 이런 연구가 없어도 뭔가 전통적으로 소화에 좋다고 이미 다 알고 있으신데요. 이 최신 연구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생강이 염증성 장질환의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강분말 2g을 12주간, 그러니까 3개월을 투여한 아주 작은 임상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나 질병 활성도 감소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 실험도 있었습니다. 대장염을 일으킨 모델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점막 염증과 조직 손상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생강에 쇼가올이나 진저롤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장내 염증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줄여주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생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치료를 하실 때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생강을 같이 드시는 게 더 질병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 염증 질환, 바로 여드름 같은 피부염이죠. 이 피부에도 염증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여드름이나 염증성 뾰루치일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균들이 모공 속에서 증식하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NF-kappaB가 작동합니다. 이 NF-kappaB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우리가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들을 분비하고 이게 고름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 생강의 항균 작용, 항염 작용, 이런 것들이 피부 염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실험실 연구에서 이 생강 추출물이 여드름의 원인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였고 피부염 증상도 완화시켰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 생강을 얼굴에 바로 도포하면 또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질병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들의 모든 기전, NF-kappaB, 또 콕스, 로스, 이런 기전들 제가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라서 가장 마지막에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고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